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교육주체 간 관계 회복을 위한 충북 교육 공론화 토론회, 오늘 사회를 맡은 황수동입니다. 최근 학교에서 발생하는 여러 갈등들을 법적으로 해결하려는 사례가 늘면서 학교 현장에서는 중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충북교육청에서는 교육주체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지난 9월 16일과 23일에는 토론회 의제 도출을 위해서 학생과 교사, 학부모를 포함한 교육 주체와 또 전문가, 시민을 대표하는 60명의 특별 참여단을 선발해 두 차례의 시나리오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토론에 참여해 주실 네 분은 이 시나리오 워크숍의 특별 참여단으로 교육 주체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각기 다른 네 가지의 방안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오늘 자리해 주신 네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 공동체 회복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학생 대표 청주 외국어 고등학교 이주아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마찬가지로 교육 공동체 회복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학부모 대표 충북 학교 학부모연합회 이민진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교육 민원 체계 및 제도 개선 그리고 교사 훈육권 보장 방안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실 충북 교사 노동조합 유윤식 님도 오늘 함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중재위원회 의무화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실 충청북도 교육청 관계회복 조정 전문가 고경원 님도 오늘 함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네 분과 오늘 토론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육 주체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한 방안을 주제로 각 발표자의 세부 방안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발언 시간은 한 분당 8분입니다. 먼저 교육 공동체 회복 방안에 대해서 이주아님부터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주 외국어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이주아입니다. 저는 두 차례의 워크숍을 통해 교육 공동체 회복이라는 방안이 도출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한 저희 그룹에서는 교육 공동체의 가치 상실과 교육 주체 간 불명확한 권리와 책임으로 인해 갈등이 발생한다고 보았는데요. 첫째, 부모님들이 자녀의 학교 생활에 지나친 관심과 불신으로 발생하는 갈등이 있습니다. 즉, 일부 학부모님들이 내 아이의 상급 학교 진학이나 학습 상태, 교우 관계, 선생님들의 관계에 많은 관심을 보이지만 선생님들을 신뢰하지 않아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학부모님들이 선생님과 학교에 제기하는 지나친 민원으로 생기는 갈등은 학생들의 교육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 이러한 갈등 상황은 악순환되고 있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둘째, 교육 공동체 가치 상실과 관련하여 다수의 학생들이 서로에 대한 무관심이 갈등을 유발하고 있으며 장애를 가진 학생, 학교 생활 부적응 학생 등에 대해서도 관심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으로 인한 갈등 상황도 제시되었는데요. 이 갈등 상황은 그 주체나 범위, 사안의 심각성, 추후 학교폭력위원회 개최 및 징계 절차와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학생과 학생,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하죠. 또한 학생들끼리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신체적, 정신적 피해 발생 상황도 물론 문제지만 그러한 상황을 지켜만 보고 방관하는 주변 학생들도 많은 것이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학교 폭력으로 강제 전학을 가게 되는 상황도 갈등이 발생하는데요. 강제 전학을 간 학생의 빈 자리를 다시 문제성 있는 학생들이 채우게 되는 경우입니다. 학생의 징계와 처분으로 내려지는 강제 전학이 다른 문제성 있는 학생으로 채워지는 악순환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해 주신 특별 참여단 분도 계셨습니다. 마지막 갈등 사안으로 교육 주체 간 불명확한 권리와 책임 의무를 꼽았는데 현재 학교가 보장하는 학생의 인권과 강제 규정은 어디까지인지, 학부모가 개입할 수 있는 학내 사안과 갈등은 어느 것인지,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학교와 학교 관리자의 권한과 책임 의무는 무엇인지에 대한 범위가 모호한 상태입니다. 소수의 특별 참여단 의견으로는 일부 학부모의 피해의식과 과도한 개입이 교사가 학생들의 인성과 사회성을 지도할 권리마저 빼앗고 있다는 의견도 제시해 주셨는데요. 학생에 대한 인성지도 시 발생하는 학내 분쟁에 대한 책임 소재 때문에 제대로 된 학생 인성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교육 공동체 회복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요. 자녀의 학교 생활에 대한 지나친 또 관심, 학교와 교사에 대한 불신이 깊은 학부모, 또 교육 주체 간의 권한과 책임 의무가 모호한 현실을 또 짚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를 근거로 도출된 세부 방안에 대해서 이민진 학부모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학교 학부모연합회 중부부회장 이민진입니다. 앞에서 이주아 학생이 발언한 갈등 배경을 근거로 공동교육체 회복을 위해 갈등 예방과 신뢰 회복을 위한 학생, 교사, 학부모 상호 존중의 약속이 필요하다는 세부 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크게 4가지 방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째, 교육 주체 간 상호 존중의 약속문 작성으로 각 교육 주체 간 상호 존중과 공감에 대한 합의, 교실에서 발생하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대처 및 처벌에 대한 합의, 민원 제기가 불가피한 경우 그 처리 과정에 대한 합의 사항을 통해 교육 공동체 간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심층 상담이 필요한 개별 학생을 위한 상담 과정과 각 주체별 역할 및 책임에 대한 이해, 학부모와의 학생회, 교사회 등 단위 학교별 교육 주체 간 의사소통에 대한 역할 이해를 통해 갈등 예방과 더불어 상호간 신뢰 회복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둘째는 온 오프라인 소통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는데요. 학생회와 학부모의 권한을 더욱 강화하고 교육 주체 간 참여를 위한 온 오프라인 플랫폼을 정비하자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소통 플랫폼 정비와 관련한 세부 내용으로 학내 갈등 사안을 위해 정기적인 소통 모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교육 공동체 간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 교사의 자질 및 사명감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과 학교의 자율적 문제 해결을 위한 학교 관리 체계 구축, 학교 구성원 간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협의체를 구축하여 세부 방안도 언급되었습니다. 셋째는 학부모 교육 의무 참여제입니다. 학부모 교육에 있어 학부모 의무 참여를 위한 학칙을 제정하여 모두가 참여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매 학년 초 자녀의 주 보호자는 학부모 교육에 의무적으로 주 보호자가 참여하기 어려운 가정인 경우는 이에 관한 세부 매뉴얼을 마련해 학부모 교육 의무 참여율을 높이도록 해야 합니다. 또 학기 중에는 학부모들과 담임교사의 심도 있는 상담을 통해 학생에 대한 무관심, 과도한 입시 위주 인식 등 학교 공동체 간 인식 개선을 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 공동체 강화를 위해 학생회 활동 범위를 확대하자는 내용입니다. 학생회 통합 사이트를 구축하고 문제 해결 미션 대회와 같은 학생회 활동을 통해 학생들 스스로 문제 해결 역량을 강화하고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해 중요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동기부여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 학교에서는 학생 전원 개별 상담을 통해 학생 상호 간 발생할 수 있는 소외, 갈등,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참여형 사회화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기존의 인성교육, 효교육 등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을 지속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민진 학부모님께서는 교육공동체 회복의 세부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크게 4가지 방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학생과 교사, 학부모 간의 상호 존중의 약속문을 작성하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학생, 교사, 학부모 간의 온 오프라인으로 소통의 장을 조성하면 좋겠다라는 2가지 방안, 그리고 또 학부모 교육 의무 참여제 도입도 얘기해 주셨고요. 학생 공동체 강화를 위한 학생회의 활동 범위를 확대하자라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유윤식님께서 교육 민원 체계 그리고 제도 개선에 대해서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충북규산노조 위원장 유윤식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회복 방안은 교육 민원 체계 및 제도 개선입니다. 먼저 이 방안이 도출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그룹에서는 현재 학교 내 갈등 가운데 학부모 과잉 악성 민원과 이에 대한 대응 체계 부족을
가장 큰 갈등 사항으로 꼽았는데요. 세부 내용으로 소수 학부모의 과잉 악성 민원 제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학부모님이 자녀에게 전달받은 내용만으로 전후 상황을 정확히 고려하지 않고 민원을 제기한다거나 불필요한 내용까지 민원을 제기해 갈등을 유발시킨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러한 과잉 악성 민원에 시달린 교사들의 피로감은 다른 학생들의 생활 지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바로 교사와의 소통과 보살핌이 절실히 필요한 학교 부적응 학생이나 심층 상담이 필요한 학생, 학부모와의 소통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또 학부모의 과잉 악성 민원으로 인해 단위 학교의 적절한 민원 대응 시스템 문제 또한 제기되었습니다. 저와 같이 시나리오 워크숍에 참여한 특별참여단 학생들의 의견은 학교 내 학생 간 작은 갈등 사안일 경우 학생들 간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학부모님의 과도한 조기 개입으로 인해 어른 싸움으로까지 확대되는 일이 있다며 학생들의 자정작용을 믿고 기다려달라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또한 교사 학생 간, 교사 학부모 간 의사 전달과 감정 전달의 방법이나 갈등 해결 방법을 잘 몰라 갈등이 확대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대응 시스템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학교 대응 시스템이 취약하다 보니 교사가 직접 문제 해결을 시도할 경우 오히려 갈등이 더 커지게 되고 교사가 온전히 법적 대응을 혼자 감수해야 하는 그런 사안으로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임만 있고 권한이 없는 학교장 교감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었습니다. 현재 학교 내 여러 가지 갈등 상황에 대해 리더십을 발휘해 교사를 보호하고 갈등을 해결해야 할 학교 관리자의 자율권과 재량권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이 학교 실정입니다. 이러한 진단들을 바탕으로 특별참여단과 함께 학교 민원 대응 체계 개선과 학교별 자율적 문제 해결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방안들을 도출했습니다. 먼저 일부 학부모의 과잉 악성 민원을 교사가 직접 대응하는 과정에서 교사의 교권이 침해되고 일부 학생의 수업권 침해로 인해 교사의 수업권과 훈육권 그리고 대다수 학생들의 학습권 또한 위협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부모 민원 콜센터나 예약제 등의 제도를 도입해 민원 업무 창구를 일원화하고 민원 대응의 전문성을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학생의 문제 행동으로 갈등이 심화될 경우 초기 단계부터 매뉴얼에 의한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는 체계적인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습니다. 두 번째 방안으로 학교 내 갈등 발생 시에 담임과 담당 교사의 책임과 부담을 완화하자는 것인데 이를 통해 학부모와의 불신을 줄이고 교사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방안으로 학교장의 문제 해결 상황에 대한 법적 보호 방안 마련과 학교 행정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적극 부여해서 학교 내 문제 발생에 대한 학교 관리자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슈퍼바이저로서 교장 교감에게 교실 내 갈등 상황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이를 명시화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네 번째 세부 방안으로 학교별 문제 해결 역량 강화입니다. 학교 내 갈등 상황과 다양한 문제 해결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여 학부모 교육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자는 건데요. 학교별 교육 공동체와 도교육청 내 다양한 교육 주체들의 협의체 모임을 정량화해서 학교별 자율자치권 강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방안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교육 민원 이 체계를 좀 개선하고 어떤 제도 개선이 있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세부 방안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교사의 훈육권 보장과 관련해서 그 방안에 대한 말씀도 이어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교사의 훈육권 보장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교사의 훈육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한 갈등 배경에는 수업 시간에 수업 참여를 하지 않는 학생의 문제 행동과 그리고 교사 지시에 지속적으로 불응하는 학생들의 상황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수 학생들의 문제 행동과 지시 불응 행위는 수업 시간에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방해하고 교사의 수업권뿐만 아니라 동료 학생들의 학습권까지도 침해하게 되는데요. 최근까지 이를 제재하거나 해결할 방법이 없어 교사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또한 심각한 수업 방해 행위에 대한 교사의 정당한 훈육과 지도에 대해 교사 폭행과 아동학대 신고 등 학생 인권을 남용하거나 악용하는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수업 시간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 침해 시에 교사가 훈계를 하거나 제지하는 경우에 아동학대와 학생인권 침해 사안으로 확대되어 법적 분쟁의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학생인권 보호 차원을 넘어선 과도한 교권 침해로 인해 교사의 교직 수행을 가로막는 교육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특별참여단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 중에 가장 상충하는 갈등 상황은 아동학대법과 교권보호법이라고 언급했었는데요. 수업 방해든 학생의 문제 행동을 제지 또는 적극 지도했다가 무차별적인 항의나 악성 민원,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교사는 결국 자포자기 상태로 무기력과 회의감을 느끼게 되고 소수의 문제 학생에 대처하는 사이에 대다수의 학생들은 교사들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또한 이러한 아동학대의 범위가 모호한 상황에서 교사의 적정한 개입이 필요한지 혹은 교사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진단을 바탕으로 특별참여단과 함께 교사의 훈육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방안을 도출했습니다. 우선 교사와 학생이 주체가 되어 발생한 갈등 상황, 학생의 과잉 행동에 대한 정의가 먼저 내려져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 행동에 대하여 기준이 될 전문적 평가 지표를 매뉴얼로 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관리 매뉴얼에는 특수학급 및 유아 등 학교별 특징에 따른 조항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학교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구성과 절차적 방법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사안에 따른 대응 또한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보다 디테일한 매뉴얼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교사의 훈육권을 제도화시켜야 한다는 방안이 언급되었습니다. 학생의 과잉 행동으로 인한 교사의 수업권,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방지하는 행동 규칙들을 제정해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세부 사항으로 몇 차례의 제지와 경고 이후에도 과잉 행동을 유지하는 학생에 대해서 처벌성 벌점과 자원봉사 이수, 전문가 상담 등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문제 행동에 대한 대응 시 담당 교사를 보호해야 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되었는데 문제사항 발생 시 교사는 세부 매뉴얼에 따라서 상황에 대처하도록 하고 담당 교사의 주관적 개입이나 재량권을 최소화하여 교사를 보호하자는 내용의 방안이었습니다. 교사의 훈육권 보장의 마지막 세부 방안으로 훈육 대상자의 행동 개선과 마음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이 제시되었습니다. 훈육 대상자가 문제 행동 시 사실 행위뿐 아니라 세부 매뉴얼에 따른 절차 이후의 행동 변화에 대해서도 관리자, 교사, 전문가의 심의 및 평가가 기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위해 훈육 대상자의 마음건강 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심층 방법 또한 교육적으로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훈육 대상자의 마음 건강 관리 방안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사의 훈육권 보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중재위원회 의무화 방안에 대해서 고 경호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충청북도 교육청 관계회복 조정 전문가 고경호입니다. 저는 특별 참여단과 함께 중재위원회 의무화 시나리오를 도출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부 학부모의 무분별한 개입과 민원, 학교 내 분쟁 발생 상황으로 교계 관계된 교사 학생 간 또는 학생 간 명확하지 못한 권리와 책임으로 인해 결국 법적으로 갈등상을 해결하는 일들이 자주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에서는 민원 대응팀 운영이나 창구 1호나 숙련된 전문가가 투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사 개인이 민원에 대처하고 있으며 학교 관리자 역시 명확하지 못한 권리와 책임으로 교사를 온전히 보호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학교 폭력과 심각한 학내 분쟁 사안을 위한 스쿨 폴리스 제도, 즉 교원 및 퇴직 경찰관으로 구성된 학교 경찰을 단위 학교별로 운영하는 곳이 있긴 하나 그다지 제도의 취지만큼 활동적이라 보기 어렵고 학생과 교사의 인권을 침해하고 학교 폭력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로 지금은 거의 활동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교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단순한 생활 지도 외에 중대한 학교 내 문제의 발생 시에는 해외의 경우처럼 신속히 경찰을 투입하기에는 교육 여건상 어려운 현실에서 이를 대신할 어떠한 방안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볼 때 특별 참여단은 학생, 교사, 학부모의 갈등 조정을 위한 중재위원회를 의무화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특별 참여단이 제시한 첫 번째 방안으로는 갈등 조정 과정 의무화는 심각한 학교 폭력을 포함하여 학부모 민원 등에 의한 교권 침해 발생 시 이에 따르는 법적인 문제로 확대되기 전에 갈등 조정의 과정을 제도적으로 의무화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청에서는 인정된 상담 전문교사를 각 학교별로 배치하고 상담 교사에게도 어느 정도의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상담 전문 교사는 이전의 제한적 심의 기능에서 벗어나서 관계자 양측이 모두 인정하는 공정한 중재 역할을 해야 하며 이러한 갈등 조정의 과정을 제도화하여 민원 발생의 법적 분쟁으로 인해 교사가 불이익을 받는 결과를 사전에 방지해야 합니다. 또한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갈등 조정을 위해서 지난 2022년도에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한 40여 명의 관계회복 조정 전문가를 위촉하여 2023년도부터 교육청 내 학교폭력 제로센터에서 본격 활동하도록 하고 있으며 충북 도내 모든 학교에서는 이러한 관계회복 조정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방안으로는 중재위원회의 상담 및 중재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으로는 학교 지역 내 보건의료인, 법률가, 퇴직교사, 전문 상담사 등을 포함한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고 바우처 예산을 활용하여 중재위원회의 자문기구로 위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재위원회 의무 설치 이전이라도 상담과 회복 전문성을 갖추고 학생과 학부모가 이용하도록 하자는 의견이며 또한 중재위원회의 심의 과정에도 이 자문기구에게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제안을 하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안으로는
학교 내에서 발생한 갈등 사안이 중대하고 심각할 경우에 최초 심의 과정 등에 대하여 학교 구성원 및 학교 측의 역할을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것은 중재위원회를 운영할 때 학교에서 어려움으로 작용될 수 있는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정한 외부 전문가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학교별 심의중재위원회 설치 시 학교의 어려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가까운 학교와 연계해서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중재위원회 의무와 방안에 대한 고경호님의 발언까지 함께 들으셨습니다. 지금까지 교육 주체를 대표하는 토론자 네 분께서 교육 주체 간 관계 회복을 위한 여러 방안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방안들은 토론자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지난 9월에 진행된 워크숍에 참여한 특별 참여단 60여 분이 제시한 의견을 지금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각 토론자께서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서로가 조금 교육 주체별로 또 교사는 교사, 선생님들은 선생님, 그리고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좀 서로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어느 분께서 조금 궁금한 점이 있으실까요? 제가 좀 먼저 해봐도 될까요? 네네. 네, 저기 토론이라고 해서 너무 딱딱한 것 같아가지고 편하게 해주시면 네,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주제도 조금 무거운 것도 있고 한데 토론할 때만큼은 조금 편하게 서로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 관계 회복 조정 전문가이신 고경호님께 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저희가 관계 회복 조정 전문가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또 계실 거고 낯선 용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전문가로 구성하여 이렇게 중재위원회를 만든다고 하는데 사실은 현재도 너무 많은 이런 자문기구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새로 만들어지면 실효성이 있을까? 저는 그런 또 의구심을 갖는 학부모님들도 계실 거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그 관계회복 조정 전문가의 역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충북교육청에서 금년에 처음 아까도 언급을 드렸듯이 처음 시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이미 다른 서울, 경기도, 전북교육청 이렇게는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의지를 갖고 저희가 이제 처음 실시하는 것이라 물론 이제 학부모님들이나 이제 학생들도 굉장히 낯설 수가 있는데요. 사실 지금까지 어떠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지금까지 관련 학생들을 처벌 강화에만 좀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는 이제 좀 학문적인 용어로 응보적 처벌이라고 하는데 결국 이렇게 하다 보니 가해 학생 입장에서는 처벌만 받았다는 끝나면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나는 책임 의무가 없다. 근데 이제 이러다 보니 결국 피해 학생 쪽에는 전혀 초점이 안 맞춰져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피해 학생은 계속되는 트라우마, 혹시 가해 학생이 또다시 나를 어쩌면은 제2의 피해를 입힐 수 있을지 모른다는 그러한 생각에서 늘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죠. 가장 최근에 일어난 그 어떤 사건을 얘기를 들자면 얼마 전 일어났던 그 표혜림 양 사건 인터넷에 굉장히 뜨겁게 달궜었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화됐던 문제입니다. 뭐 제2 드라마 무슨 더 글로리아처럼 굉장히 이슈화됐던 문제인데 안타까운 것은 이 표혜림 양도 그 당시에 그것을 온전히 회복을 했다면 이와 같이 많은 갈등을 일으키지 않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 학생은 늘 성인이 돼서도 두려움에 떨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가해 학생들이 전혀 물론 본인들은 처벌도 받았고 그 당시에 피해를 했고 여러 가지 사과를 했다고는 하지만 정작 피해 학생 입장에서는 전혀 그런 걸 느끼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표혜림 양은 극단적인 것까지 선택을 하게 됐는데요. 사실 이거는 정말 교육적으로도 굉장히 뼈아픈 현실이고 우리가 안고 있는 아픔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주 역할은
응보적 처벌에만 관점을 두지 말고 이제는 학생들에게 좀 회복적인 접근으로 하자. 즉 다시 얘기해서 이해, 소통, 대화 등을 하고 그래서 학생들이 가해 학생이 되건 피해 학생이 되건 이 학생들이 회복을 해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자라는 데 사실 취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사실은 그 가해 학생 측에서 이제 처벌을 받았으니까 끝났다가 아니라 이제 진심 어린 피해 학생에게 가서 직접 면대면으로 해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또 재발 방지 약속하고 난 더 이상 너희들의 피해 학생에게 더 이상 피해를 주지 않겠다. 내가 던진 돌이 나는 장난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너는 그만큼 많은 충격을 받고 있었구나. 그러므로 나는 이제 앞으로는 이러한 장난, 이러한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그런 확고한 약속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또한 피해 학생이 받았던 여러 가지 피해적인 문제는 부모님과 협의해서 적절하게 피해 보상을 받도록 하고요. 그래서 가해 학생은 이제 그러한 그 마음의 평화를 찾아서 학생의 본연의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것이고요. 피해 학생은 더 이상의 피해의식이나 보복의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본연의 학생 모습으로 돌아가서 이제 이것이 참된 교육으로 학생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어떤 과정을 우리가 좀 이끌어보자라는 취지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학생 간에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학교에서 요청이 있으면 학급 간 그 분위기에 또 격차가 또 다를 수 있거든요. 특히 저학년으로 갈수록 그런 것이 심화될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저희가 요청하는 학교에 방문을 해서 관계적 회복 서클 프로그램이라는 그런 활동을 통해 가지고 본연의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그러한 학급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도 중재위원회 구성에 있어 사실 일선 학교에 자문기구가 너무 많다라는 의견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따라서 저는 운영을 이제 학교별로 운영을 했고 이미 교육청에서는 많은 것을 알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중복되는 운영 기관이라든지 기구라든지 그러한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통폐합을 하거나 또는 유명무실한 그냥 이름만 있는 그러한 위원회나 위원은 기구는 과감하게 철폐를 하고 대신에 적극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중재위원회를 만들자라는 것입니다. 물론 학교 규모관 또는 도시농촌관 그러한 격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학교 교육청, 지역교육청 산하에 그러한 중재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중재위원회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고요. 나머지 경미한 사항이나 일선에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사안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러한 사안들이라면 방금 말씀드렸던 관계회복 조정 전문가의 힘을 빌어서 그러한 일을 해결하면은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어떻게 충분히 답변이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잘 해소가 됐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저는 학부모 대표이신 이민지님께 질문을 드리고 네. 싶은데 그 말씀하신 방안 내용 중에 학생, 교사, 학부모가 참여하는 온 오프라인 소통의 장을 조성하자는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소통의 장을 어떤 형태로 조성하면 좋을지가 궁금합니다. 네, 요즘 이제 저도 일을 가지고 있고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맞벌이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바쁘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학교를 참여한다는 건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조금 사실은 어려운 점이 되게 많아요. 시간을 내서 뭐 월차를 낸다든지 연차를 낸다든지 하셔야 되는데 또 그러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 서종고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온라인은 밴드나 뭐 리로스쿨, 소통 알림이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고 또 학년별로 카톡 채팅방을 만들어서 소통을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오프라인에서 이제 학교를 찾아오는 것이 제일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이 퇴근을 하셔야지만 활동을 하실 수 있으니까 퇴근을 해서 좀 피곤하시더라도 내 자녀의 학교를 한 번쯤은 방문해 보는 게 참 좋을 듯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오셔서 너무나 저희가 딱딱한 이런 자리보다는 좀
부드러운 토크식으로 소그룹을 만들어서 하시면 부모님들도 부담이 덜 되실 것 같고 저가 해보니까 학부모 동아리 활동을 활용하는 것도 되게 좋을 듯합니다. 그러면 학부모님들도 업무가 끝나고 나서 조금 동아리 활동을 하다 보면 뭐 음악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변화가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학교들도 이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해보시면 되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오늘 방점이 사실 관계 회복인데 관계 회복을 우리가 하려면 상식적으로 많이 만나고 대화하고 네. 그래야 서로 이해의 폭도 넓어지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어떤 온오프라인 소통의 장 말씀해 주셨고요.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예, 저도 이민진 학부모님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방금 그 이주아 학생이 질문한 내용하고 약간 비슷한 내용인데요. 아까 발표하실 때 학부모 교육 의무 참여제가 학교에서 꼭 필요하다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뭐 의지는 있어도 여러 가지 그 개인이 처한 여러 가지 경제적인 활동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이렇게 학부모 교육에 참여를 못하거나 학부모의 활동을 못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 학부모 교육 의무 참여제가 가장 이게 어쨌든 현실적인 방안이 금방 말씀하신 뭐 온오프라인의 소통 방안도 있지만 이런 의무 참여제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이 있으실까요? 네, 제가 오늘 인기가 많나 봐요. 자꾸 질문을 받네요. 네. 제가 이제 이렇게 활동을 저도 이제 자녀가 3명이거든요. 네.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 이 학부모 활동이라는 게 장기적이지가 않고 일회성이에요. 1년이 끝나면 끝나버리니까 다음에 오시는 분들은 연계가 되지가 않는 부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졸업을 한 학부모 중에서 좀 아이를 다 키우고 봉사의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그 학교든 다른 학교든 도움을 줄 수 있는 멘토, 멘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또 하나는 좀 저희가 어떤 학부모들은 학교에 오는 게 부담스럽고 또는 전문가를 만나는 게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 학부모들이 그 가정을 방문해서 요청을 하시면 오히려 그게 더 편안하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멀리서 찾지 말고 졸업생들 또는 경험이 다양한 학부모를 활용하는 것이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는 저희가 봉사활동을 하면 점수를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의무적으로 참여를 하면 점수를 주는 것도 괜찮다라는 의견도 사실은 학부모에게? 네네네. 네. 그런 사안도 사실은 그런 부모님도 계셔요. 왜냐하면 녹색 어머니에서 누구는 활동을 했는데 누구는 활동을 안 했다 이런 옛날에 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조금 활용하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도교육청 차원에서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 가지 또 현실적인 방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좀 이런 방안에 대해서 좀 제가 그 외국 사례를 좀 소개를 드리면 미국에 있는 여러 주에서는 그 학부모 코디네이터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그 학부모의 활동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지금 이제 현재 학부모에 활동하시는 분들, 임원님들이나 이런 분들 중심으로 코디네이터 역할을 해서 학교 생활에 대해서 많은 부분 중간에 메신저 역할을 한다든지 아니면 학교 생활에 대해서 코디를 해주는 그런 역할인데요. 네. 뭐 이런 부분도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한번 고민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분들은 이 홈페이지나 금방 말씀하신 그런 내용처럼 이런 그 여러 가지 SNS라든지 다양한 그런 플랫폼을 교육청에서 만들어서 그런 학교와 학부모와의 어떤 관계들을 좀 이어주는 그런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미국에서 또 이런 사례가 있는데요. 네. 학부모 핸드북을 만들어서 학부모들이 실질적으로 학교 생활에 대한 모든 전반적인 내용들을 이 학부모님들이 핸드북을 통해서 여러 가지 궁금증이나 요구사항들을 이렇게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한번 정책적으로 고민을 해보는 것도 저는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학부모에서 직접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요청하시면 많은 부분 반영을 시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질문을 많이 받으셨는데 네. 좀 궁금하신 점 질문을 이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러면 우리 또 유윤식 선생님께 제가 또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교사 대표로 또 참석을 해주셔가지고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선생님과 학부모 사이에 이제 저희가 갈등이 이제 있는데 선생님들께서 학부모에게 이제 뭘 해주시면 좋겠냐는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보니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본 매뉴얼이 좀 있으면은 조금 더 소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럼 선생님께서는 학부모들이 선생님들에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우선 그 서희초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학교의 여러 가지 그 교육 협력자로서 파트너로서 우리 학생들의 여러 가지 인성이나 교육력 제고를 위해서 함께 애써주신 대다수의 우리 학부모님들까지 여러 가지 관계들이 많은 부분 악화되고 소원해져서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우리 학교에 계신 모든 교직원, 선생님들 포함해서 학교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우리 지극히 학부모님들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모두 우리 학생들의 발전을 위해서 다 함께 노력하는 코디네이터입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학생들의 교육력 제고를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파트너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쨌든 여러 가지 그 학부모님들과의 어떤 그런 갈등 상황은 이제 서서히 우리가 회복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 자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회복을 위한 자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선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제대로 성장하고 그리고 가정에서 올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교사와 교사와 그리고 학부모들 간의 기본적인 신뢰가 빨리 회복되고 구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학부모님들과 학생들과의 어떤 그 우리 학교를 바라보는 시선이나 그리고 우리 교사를 바라보는 시선은 비례합니다. 네. 우리 학부모님들이 학교를 불신하고 학부모님들이 교사를 불신하면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불신합니다. 따라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좀 더 학교에 대한 좀 지극한 신뢰를 가져주시고요. 우리 교사들도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모두 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에 대한 책무를 가지고 다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믿어주시고 우리 학교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다 내 자녀고 그리고 모두가 다 함께 행복한 그런 교육 공동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선생님을 믿어달라. 예, 네, 맞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좋은 말씀입니다. 동의합니다. 저희도 이제 서로를 믿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서로 간의 신뢰. 네. 자, 마지막으로 질문 한번 받아보죠. 네, 저는 네. 그 이주아 학생에게 좀 질문하고 싶은데요. 네. 사실 그 학생들은 학교에 다니는 목적이 행복하려고 사실은 학교를 다니잖아요. 네. 그건 뭐 우리 인간이 가져야 되는 또 사실은 모두의 목적일 수도 있는데 만일 그러한 그 갈등상이 학교에서 일어났을 때 학생 입장에서는 부모님이나 또는 교사, 선생님들에게 어떠한 것을 좀 바라고 싶은 건지 좀 이러한 것을 좀 여쭙고 싶네요. 네. 사실 학교에서는 되게 많은 종류의 갈등이 발생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 갈등으로 인해서 그 갈등 당사자가 아닌 다른 학생들까지 수업에 영향을 받는다든지 학업과 학교 생활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악영향을 받는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좀 학생의 학습권을 잘 보장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적인 행동을 하는 학생이 있으면 그 학생으로 인해 수업 분위기가 다 흐려지고 학습권이 침해당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교사들의 교육권을 잘 보장하여서 네. 그 교사분들이 그 학생을 잘 가르치고 다시는 그 문제 행동을 하지 않게끔 잘 교육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면은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른 학생들이 사실 공부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학습권을 좀 보호해줬으면 한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저도 그 말엔 동감을 합니다. 네. 사실은 이 무조건 지금 많은 부분 그냥 가해 학생들을 각 교실에 그냥 방치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데 보면은 가해 학생, 피해 학생들의 단순히 한 학생들의 문제가 아니라 네. 반 전체의 분위기를 본다면 반원 전체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더라고요. 제가 요새 이제 학교마다 관련 프로그램을 갖고 이제 선생님들하고 회복적 서클 프로그램을 갖고 이제 들어가는데 그 몇몇 학생들 때문에 전체 분위기가 망쳐져 가지고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침부터 늦게까지 계속해서
수업을 돼야 되는 상황에서 계속 분위기가 어색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화 학생이 이야기를 했듯이 네. 결국 우리가 지금 가해 학생, 피해 학생 두 학생에게만 초점이 아니라 그 나머지 학생들에게도 사실은 관점이 조금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결국 그들이 갖는 여러 가지 피해적인 문제들, 공부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도 우리는 충분히 고려하면서 같이 의견을 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게요. 그동안 사실 그 피해 학생, 가해 학생 위주로만 이게 해결이 됐지 사실 그 주위의 학생들은 거의 방치되다시피 했기 그렇죠. 때문에 그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서로 교육 주체 간의 짧은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가져봤는데요. 이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계셔서 질문을 좀 해주셨는데 댓글로 주신 질문을 조금 제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등 조정이 필요한 당사자 간에 관계 회복 조정 전문가를 어떻게 활용한다는 것인지 궁금하다라는 질문입니다. 이게 관계 회복 조정 전문가라는 게 좀 새로운 개념이라서 약간 좀 궁금한 점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 고경호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학교에서 네. 학교 폭력이 발생하거나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일단 접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전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사전 조사를 하면서 이제 전담기구에다 심의하고 이제 여러 가지 심의를 거쳐서 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과정마다 그러니까 사안이 발생하는 것부터 학교 측에서 생각을 해보기에 이거는 중대 사안이고 요거는 학교 관계복 조정 전문가가 투입이 좀 돼야 되겠다라는 순간부터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학교나 근데 중요한 것은 당사자가 또 일단 합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좋다. 그러면 관계복 조정 전문가가 들어가서 함께 해주면 좋겠다라는 가해 학생, 피해 학생. 우리는 그냥 서로 당사자 간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완전히 판결되기 전까지는 그래서 당사자 학생들이 양측이 다 동의하에 우리는 이제 요청이 있으면 학교 요청이 있으면 교육청에서 이제 단위 지역청이나 이런 데로 이제 가고요. 그래서 공문이 오면 그 공문에 따라서 이제 저희 40여 명의 관계 회복 조정 전문가들에게 이제 연락을 해서 저희가 이제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들어간다고 해서 무슨 이미 어떠한 사안이 일어난 사안에 대해서 경미하게 한다거나 법률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제한적으로 둔다거나 그런 역할은 아닙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하는 것은 양측이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조율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들이 법률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서로가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무슨 사안이 발생하면 부모 싸움까지 크게 비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법률적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충분히 말로 해결하고 서로가 대화를 듣고 이야기를 들어가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많기 때문에 그러한 사안에 우리가 개입을 해가지고 가해자 측 이야기, 피해자 측 얘기를 충분히 서로 듣고 거기서 조율점, 양쪽의 합의점을 도출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사후 재발 방지 약속이라든지 여러 가지 피해 보상이라든지 등등을 서로 합의해서 약속을 도출해내서 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사안이 생기는 순간부터 나중에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그 중간중간 과정에서 학교나 그 관련 학생들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 중간중간에 개입해서 일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고 또 학교 안에서 발생한 문제들이 다 법원으로 가면 그것도 또 그렇잖아요. 그 전에 최대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온라인 댓글로 또 주신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민원 대응 시스템의 변화로 자칫 학생 상담에 필요한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큽니다.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에 대한 그런 질문인데요. 여기에 대한 교사분들의 입장과 해결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번에는 교사 대표로 참석하신 유윤식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우리 서희초 선생님의 그 안타까운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 교사들이 그동안 억눌려왔던 여러 가지 교권 침해나 이런 부분들이 한꺼번에 분출이 되면서 이슈가 상당히 좀 뜨거웠었는데요. 네. 이로 인해서 보통 그 학교에 여러 가지 그 학교 교육에 우리 학생 교육을 위해서 협력했던 우리 학부모님들, 대다수 학부모님들에게 우리 교사와 학부모 간의 관계들이 많이 소원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는 이래서 빨리 이런 부분들은 회복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은 이 민원 대응 시스템이 이전에는 주로 그 교사가 직접 민원을 받게 되면서 교사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한 이런 악성 민원들 때문에 여러 가지 선생님들이 좀 고초를 겪었는데, 이렇게 새롭게 정비된 민원 대응 시스템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교사들이 직접 받는 것이 아니고 이런 새로운 시스템으로 진행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런 전문적인 민원 상담에 대해서는 전문 인력을 확충해서 그 학부모님들이 이런 거에 대한 심층 상담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네. 지금 그런 것들이 좀 저희는 요구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학생들이 여러 가지 학교에서 뭐 소소한 일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교사들이 늘 우리 학생들의 생활을 돕기 위해서 학부모하고 일상적인 소통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상의 것들은 학교 측의 정상적인 절차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런 민원을 좀 접수해 주시고 하다 보면 교사들과의 어떤 그런 학부모님과 이전에 최근에 소원했던 관계들도 많은 부분 회복되고 정상화될 거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 학교 현장에서도 많은 갈등이 발생을 하고, 이 갈등을 대체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많은 분들이 이제 모여서 지금 고심을 하고 있는 건데요. 충북교육청도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청만 해결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교사, 학부모, 학생,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라는 것이 지금 충북교육청에서 하는 충북교육 공론화 사업이잖아요. 그 사업의 일환이 오늘 토론회이기도 하고요. 이 공론화 사업이 잘 돼서 좋은 성과로 이어져서 좀 교육 공동체가 정말 말 그대로 회복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있는데요. 어떤 좀 기대감이 있으신가요? 이 공론화 사업이 어떻게 성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네, 저희가 느끼시나요? 이제 노력한 만큼 서로를 이해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이해를 해야지 존중도 있을 수 있고 배려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좀 서로를 바라보는 눈을 안 좋게 보지 않고 좀 좋게, 제가 이제 항상 하는 말이 예쁜 마음으로 보면, 예쁜 눈으로 보면 예쁜 마음처럼 보인다라는 게 있어요. 네. 예쁘게 보면 다 예뻐 보인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을 서로가 그런 마음으로 바라봐 주시면은 관계 회복이 더 수월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해가 네. 먼저다. 네. 네. 그리고 또 우리 학생 그 교육 공론화 사업 이렇게 참여해서 실제로 공부하기도 바쁜데 참여해서 의견도 내주고 있는데요. 어떤 좀 기대함이 있나요? 사실 이런 자리에 네. 이제 앉을 수 있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었는데, 사실 저도 교육 그 상황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해 평소에 되게 관심이 많았었는데, 이번 기회에 이제 서로 소통하지 않았고 갈등을 빚어냈던 교육 주체들끼리 이제 좀 소통하고 마음을 열고 하면서 지난 이제 묵혀둔 갈등들을 조금 더 해소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안에서 어떤 결론을 도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결론을 도출하기 전에는 이런 주체자들이 많이 만나야 될 것 같아요. 만나서 서로 이해하고 대화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지고 거기서 어떤 좋은 성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이런 공론화 사업이 더 활발하게 잘 진행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여러 교육 주체들이 함께 모여서 학교 안의 갈등 그리고 해결 방안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좋은 성과로 이어져서 모두가 행복한 교육 공동체로 회복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12월 9일에는요, 오늘과 같은 주제로 교육 주체와 충북도민 200명이 참여하는 수기 토론회가 마련돼 심도 있는 토론이 또 있을 예정입니다. 도민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 주체 간 관계 회복을 위한 2023 충북교육 공론화 토론회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